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곡은 공공의 안녕하고 질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경찰의 임무 부분에 나오는데 경찰의 임무가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라고 앞에부터 계속 배워왔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공의 안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공공의 안녕은 일단은 질서하고 먼저 구분을 좀 하자면요. 안녕은 일종의 어떤 지켜야 되는 법 질서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 규범이다라고 일단은 생각하세요. 법 규범, 그리고 국가가 지탱하고 있는 어떠한 가치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질서는 일종의 불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의 안녕은 일단 성문법에서 정해놓은 것들,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공의 질서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 성문법이 아니지만 우리가 일단 인간이면은 지켜나가야 될 풍속이나 도덕이나 윤리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구분을 일단 하세요. 공공의 안녕에는 세 가지 꼭지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공공의 안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그런 거죠. 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 그리고 그 개인으로부터 지켜내야 될 법익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의 존립, 그리고 국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떠한 장애나 어떤 위협이 없이 잘 지속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처음에는 법 질서예요. 법 질서. 법 질서의 불가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 질서를 침해하면 안 된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국가의 존립, 국가의 존립 하나 들어가고, 기능성이라는 게 들어가요. 여러분, 이 키워드를 좀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나올 때 일단은 한 문장이 나오면 다 그럴듯해 보여요, 대부분이. 근데 그러한 키워드를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시면 그 하나를 바꿔냈을 때 틀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개인의 권리, 이러한 키워드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일단 봅시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법 질서의 불가침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해요. 음주운전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운전이란 자체가 위험한 행위인데, 음주까지 하다 보면 더 위험해서 어떤 사고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내 우려가 더 커지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술을 아주 많이 먹은 경우도 있지만 아주 적게 먹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경우에는 좀 덜 위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수치가 이상이 넘어가면 그거는 음주운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실제로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은 어떤 법?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그 질서를 바로 침해하는 거예요. 실제로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고를 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해놓은 법 질서, 이게 성문법적 질서입니다. 문서를 통해 가지고 정해놓은 법 질서 자체를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규범 자체가 공법 규범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법 규범이 하나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 우영우 변호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면 이제 사법하고 사법 나오죠. 여기서 이게 사법입니다. 그래서 공법의 경우에는 가장 우리가 제일 낮이 있는 게 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서벌을 주는 거, 질서벌을 주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에 관련된 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구나 지켜져야 될 민간끼리가 아니라 국가와 개인의 관련된 상호관계를 만드는 법이잖아요. 이거를 위반하면 바로 즉시 법 질서를 침해했다 보기 때문에 이거는 즉시 공공의 안녕을 훼손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위반해서 우리는 경찰관은 즉시 제지를 하거나 아니면 단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꼭지를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되고요. 그럼 결국은 공법에 대한 위반은 경찰이 개입한다는 거죠. 경찰이 개입해요. 공법을 위반하면 그냥 우리는 공공의 안녕을 침해했다고 보기 때문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법, 일반 우리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그냥 민간의 관계죠. 일종의 민사상 관계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어떻게 해요? 개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민사 관련 개입 불간섭 원칙 이런 것들도 연결이 되는 건데 나중에 나옵니다. 개입이 허용되지가 않아요. 물론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 그 당시의 상황을 개인과 개인끼리 사적 자치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굳이 경찰관이 여기서 나서지 않으면 그거를 만약에 복구하거나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때 이때는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공법 규정을 위반했던 경우와 사법 질서, 사법에 관련된 이런 사적 자치의 경우에는 개입이 허용되지 않고 이건 개입이 허용된다라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 가지 중에 공공의 안녕을 이루는 요소가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게 제1의 요소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국가의 존립이에요. 국가 자체를 우리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는 국가가 일단은 존립을 해야 그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 자체의 존립과 그리고 그 국가가 어떠한 실제 행정이든 입법이든 사법이든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모두 다 공공의 안녕의 요소로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우리는 보호를 해야 되는 객체이긴 한데 과연 국가의 존립과 기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첩보 수집 활동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수사에서도 첩보 수집을 하고 정보나 아니면 안보에서도 첩보 수집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요, 형법적 가벌성의 범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수사기관이나 정보경찰이나 안보경찰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그 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요,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의 존립과 기능성을 보호하기 위한 첩보 수집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도 공공의 안녕의 요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활동을 할 때 비록 어떠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어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면 그런 경우에는 국가의 존립과 기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첩보 수집 활동이 허용되지 않아요. 요게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어떠한 정보 활동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사찰한다 그러잖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국가를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픈소스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이 개인을 쫓아다니거나 그 사람이 국가의 존립과 관계없는 정보를 수집하는 거는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의 권리예요. 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와 법익. 여기에는 뭐 생명, 신체, 재산 다 있죠. 그건 생명과 신체는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거고요. 재산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재산도 우리가 얘기하는 재물, 재산상 이익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 무체 재산권, 어떤 저작권이나 어떤 지적 재산권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요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공공의 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의 질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불문규범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불문규범의 총체예요. 어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국가 내에서 개인과 개인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그 국가 내에서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있을 거예요. 그 가치관을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향유해야만 원만하게 우리가 서로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생활을 하는데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불문규범의 총체입니다. 그게 키워드예요. 불문규범의 총체. 요거를 공공의 질서를 쭉 설명을 하면서 성문규범의 총체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요거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우리가 꼬아낼 수 있냐면 법규범을 당연히 제외하겠죠. 법규범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법 질서의 부분의 성문법이잖아요. 법규범을 제외한 이게 여러분이 또 알고 계셔야 될 부가적인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거를 법규범을 포함하여 불문규범의 총체다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꼬아 놓으니까 법규범 제외하고 성문이 아니라 불문규범의 총체라는 거 여러분이 완전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공공의 질서의 개념이 확장될까요? 축소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공의 질서라고 하는 건 윤리, 도덕, 풍속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되게 애매한 개념이고 대단히 유동적이에요.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다.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다. 근데 이 공공의 질서라는 개념들이 점점 축소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공공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위반되고 있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용납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가냐? 불문법에서 성문법으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점차 이런 것들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험이 도출되어 그러면서 그런 위험이 어떤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법을 만들어서 그걸 제어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기능하고 있었던 보호 법익들이 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 질서의 개념은 점차 현저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축소된다, 이런 게 맞는 지문이에요. 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개입할 때 제일 먼저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안녕을 먼저 개입을 했다가 이거를 침해하는 걸 개입을 하는 거 원칙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보조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이 아니라 요거는 예비적, 보조적 기능을 가진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를 하나씩만 나오진 않아요. 만약에 공공의 안녕에 대해서 물을 거면은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것과 이거를 섞어서 나오는 유형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